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머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데요? 건강이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죠?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마음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는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심리 도식을 잘 알아야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대화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 중요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다소 좀 반갑지 않죠. 그런데도 대화는 공부를 안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대화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화를 만약에 잘했다면 이혼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이혼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이혼을 연구하고 보니 사람들이 이 대화 때문에 이혼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혼의 문제만 대화의 문제가 된다면 아마 더 이상 연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나쁜 인간관계는 나쁜 대화를 하더라 하는 것이 저의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대화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심지어 많이 배운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대화가 정말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정말 해야 할 때는 언제냐? 그 스트레스 상황일 때 대화를 잘해야 되고, 누구와의 대화를 잘해야 되냐? 가까운 사이에서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대화는 지금까지 그 많은 대화법을 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채널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고, 가까운 사이에서 친밀하고 또 신뢰로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걸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준비할 만큼 했다고 봐야죠. 또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내 경험이 이 대화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대화 때문에 너무 손해 많이 갔고, 이 대화의 문제 때문에 일파만파로 내 인생이 꼬인 거죠. 그래서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은 새남처럼 안 되는 게 목표고, 새남처럼 되는 게 또 목표가 됩니다. 만약 대화의 이 중요성과 대화를 내가 제대로 못했으면 삼원이 대박이라고 그랬죠. 대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대화에 눈을 뜨고 대화로 대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남처럼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새남처럼 돼야 하기 때문에 새남이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에 시간을 투자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는 자극과 반응이다. 대화의 원리는
자극과 반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극하면 반응하죠. 예. 자, 자극과 반응은 완전히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여기서는 반드시 맞물려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여기서 자기야 하는 것은 자극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자, 여기서는 왜 불러? 또 이런 반응도 하겠죠. 예, 반가워. 뭐 여기서 반응은 무수히 많은 반응을 할 거다. 그래서 참 반응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또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자기야 하고 그 자극을 했더니 반응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세모로 나와 있죠.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모는 성격 이름을 붙일 때 모난 성격, 모아나있다고 해서 그 반응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나게 반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알다 모를 성격, 반응을 알다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 이것은 먹 같은 성격,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강박적 성격, 굉장히 깐깐하고 강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성깔, 까칠까칠하다고 해서 성깔을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요 성질, 우리가 버럭하고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반응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별난 성격, 우리가 별난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성격이 별나면 별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반응도 이상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게 하더라? 예, 성격대로 하더라. 성격대로 반응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참 쉬운데, 반응은 심리 도식대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서먹하고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죠. 예, 우리가 심리 도식적 개념을 가지고 이 반응을 연구해 보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참으로 반응이야말로 성격대로 다양한 반응한다 하는 것을 소개했고, 자, 그러면 자극과 반응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라는 그런 말로 강조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자극은 바꿀 수 없지만 무엇은 바꿀 수 있다? 반응은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자극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고,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을 잘하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반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은 뭐하게 할 수 있다? 예, 곱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반응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 무엇이 강조로 들립니까?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디에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다. 이게 자극과 반응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아는 이야기죠? 네. 자, 이게 자기야 하는 것은 말하기고 자극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은 말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받는 측에서 반응을 하겠죠? 예, 반응은 듣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듣고 난 뒤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또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극 반응에 의해서 말하면 그게 자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왜 자극이 되느냐? 우리가 반응만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 자극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은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또 말을 받아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극과 반응이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가는 말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기야. 오는 말이 해당하는 것이 외벌로. 그래서 가는 말이 를 우리는 곱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는 말에 해당하는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자, 자극하면 반응하고, 반응을 끝나지 않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또 말하게 되고, 또 말하면 듣게 되고, 또 말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또 그 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또 그 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말을 말로 주고 받고, 이런 순환적인 사이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화 바퀴가 소개되고 있죠. 예, 대화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하면 반응하죠. 반응을 끝나지 않고 자극하고, 또 그 자극이 상대방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대화는 하나의 바퀴처럼 그 다음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자극이 커졌죠. 예, 반응도 커졌습니다. 반응이 크니까 자극도 크게 돌려줬고, 또 그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게 됐고, 다시 그 자극은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자극을 하니까 또 더 큰 반응을 일으켰고, 더 큰 반응을 또 상대방에게 더 큰 자극을 줬고, 이렇게 해서 자극과 반응은 하나의 바퀴처럼 계속 굴러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가 이온으로 가는 바퀴가 있고 행복을 하는 바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바퀴를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바퀴를 잘 돌려 하면은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응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첫 반응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응은 대화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갑니다. 이 반응을 잘못해버리면 아주 관계가, 대화의 바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야말로 대화의 꽃이다. 자, 반응이 대화의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고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